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헬라어를 함께 공부할 김경민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준비 강의 5강입니다. 이제 워밍업 하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요. 헬라어와 영어의 차이점. 왜 굳이 영어일까? 뭐 대부분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어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까지. 또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배우시니까 영어와 비교하면 조금 더 헬라어가 갖는 특징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영어 한번 비교점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가 갖는 어떤 일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재원이라고 할까요? 뭐 동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헬라어와 영어의 차이점부터 한번 보죠. 헬라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뭐 라틴어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틴어에서도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주어는 동사의 어미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가 다 다르게 변해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특히 1인칭, 2인칭 단복수 주어는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조할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어미를 보고 주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고정된 어순이 없다. 고정된 어순이 없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고정된 어순이 없어서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문장 제일 앞에 와요. 예. 예. 뭐 사실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강조하고 싶은 말 앞에 빼고 문장 만들면 뭐 다 이해되는 말이 됩니다. 자, 고정된 어순은 없어도 흔하게 사용되는 어순이 있습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어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구성할 때도 흔하게 사용되는 어순을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고 가끔 조금 좀 변형을 줘서 문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또 있죠. 영어와의 차이점은요. 영어에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라고 하죠. 일명. 우리가 정관사는 존재해요. 헬라어에. 존재하지 않는데 언에 해당하는 부정관사라고 하죠. 부정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관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부정관사가 관사가 없으면 부정관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문장 직접 만나보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영어의 현재 진행형에 해당하는 시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헬라어를 가르친다. 아니면 나는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진행형으로 쓸 겁니다, 아마. 그러나 현재 진행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든지 제가 오늘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누군가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여쭤보면 저는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현재형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없기 때문에 나는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아니면 나는 현재 지금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현재형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현재형으로 쓰이는 건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는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읽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헬라어의 특징을 한번 보죠. 동사의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의 동사에는요 꼭 7개의 시제가 있어요. 우리 보통 시제를 tense라고 얘기합니다. 뭐 영어로.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혹시 기존에 갖고 계신 교재들하고 비교하시라고 제가 영어 용어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7개의 텐스가 존재하고요. 이름이 각각 이렇죠. 현재, 예, present라고 하죠. 보통 약자는 PR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 미완료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반과거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반과거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미완료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제 강의에서는 제가 미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imperfect죠. 말 그대로 미완료된 거죠. 완료되지 않은 것, 미완료. 그 다음에 약자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IMPF. 자, 그 다음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future겠죠. future. 뭐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걸 나타내겠죠. FUT로 나타내고요.
또 다른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과거. 부정이라는 것은 노라는 것이 아니라 인디피니티브,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부정입니다. 부정과거가 있고요. 단순과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아우리스트라고 합니다. 아우리스트. 아우리스트라는 시제가 있고 또 중심 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시제인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용어 자체가. 어쨌든 약자로는 AOR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있어요. 현재 완료가 있고요. 현재 완료를 그냥 현재 빼고 완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교재도 있고요. 예. 영어로는 당연히 퍼펙트고요. 그 다음에 PF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를 대과거라고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표현하고 또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플루퍼펙트라고 얘기하고요. PLPF 이렇게 약자로 표시합니다. 또 미래 완료라는 것도 있어요. 미래 완료. Future Perfect죠. 약자로는 Future의 약자, Perfect의 약자 써서 Future Perfect 이렇게 약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는 7개의 시제가 있어서 7개의 시제를 갖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시점을 잡는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동사에는요, 태라는 것이 있어요. 태. 3개의 태가 있는데 태는 보통 영어로 voice라고 하죠. 우리가 뭐 영어 시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태에는 3가지. 능동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동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영어 시간에. 근데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예.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정말 가운데 껴있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어떤 모습이기도 한데 중간태는 이제 현대 외국어로 본다면 뭐 다른 외국어 배우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어의 제기동사라든가 또 프랑스어의 대명동사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중간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사에는 또 법이라는 것이 있죠. 예. 법을 우리가 무드라고 하는데 헬라어 동사에는 4개의 무드가 있습니다. 4개의 법이 존재해요. 직설법이죠. 직설법은 일반적인 이야기, 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직설법을 사용하고요. 또 명령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뭐 대부분의 외국어에 다 있죠. 명령법,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접속법이 있는 외국어도 대부분 서양어로 있는 접속법이 있죠. 우리가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표현하기 힘든 표현들을 동사를 다시 한번 변형시켜서 접속법이라는 이름으로 문장을 만들죠. 자, 헬라어는요, 이 3가지 갖고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한 가지 법이 더 있어요. 소위 희구법이라는 거고요. 영어로는 옵타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각각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 서브정티브 약자도 알아두시고요. 옵타티브라는 용어도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생소하실 거예요. 다시 여기서 직설법, 명령법, 접속법 갖고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동사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헬라어는 이 법이 4개나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서술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설법, 명령법은 곧 배우겠지만 접속법하고 희구법은 보통 헬라어 문법 중반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 후반부에 나오는 문법이다라고 조금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사는 인칭과 수가 있죠. 예. 헬라어 동사에는요 3개의 인칭과 3개의 수가 존재합니다. 3개의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은 영어랑 똑같죠. 나, 너, 뭐 그, 아니 우리, 너희, 그들. 이게 1인칭, 2인칭, 3인칭 아닙니까? 또 단수가 있죠.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복수가 있죠.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각각 싱글라, 플루랄. 그래서 약자로부터 이렇게 적죠. 자, 근데 가운데 뭔가요? 쌍수라는 것이 있어요. 쌍수. 주체가 2명 혹은 2개일 때 동사 변화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쌍수, 2인칭 쌍수, 3인칭 쌍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쌍수는 좀 특별한 문법이라서 존재하지만 고전 그리스 시절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읽다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제 강의에서는 일단 뭐 표준적인 문법을 공부할 때는 빼고요. 나중에 혹시 좀 더 고급
문법적인 어떤 헬라어를 다룰 때 그때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 문법 할 때는 쌍수의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쌍수의 내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를 배울 때 또 많은 서양어를 배울 때 중요한 개념이 성수격이죠. 예, 성수격. 벌써 준비 강의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오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양 언어를 배울 때 대부분의 서양 언어를 배울 때 성수격의 의미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헬라어의 명사, 대명사, 형용사에는요 성, 수, 격이 존재해요. 그러면 성은 무엇이냐? 세 개의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사에 남성 명사가 있고요, 여성 명사가 있고요, 중성 명사가 있다는 겁니다. 대명사도 남성, 여성, 중성, 대명사가 있어요. 또 형용사도 관계하는 단어에 따라서 남성 형태, 여성 형태, 중성 형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품사는 성수격이라는 의미에서 변한다. 일단 성이니까는 성이 이렇게 변한다. 우리는 남성을 마스쿨린, 페미닌, 뉴트럴 이렇게 얘기해서 각각 약자로 M, F, N 이렇게 사용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수라는 개념도 있죠. 아까 왜 동사할 때 쌍수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헬라어 명사, 대명사, 형용사에도요 단수, 쌍수, 복수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단수는 하나고요, 쌍수는 두 개고요, 복수는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고 두 개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로 단수하고 복수를 사용하고요, 쌍수는 굉장히 특별할 때 사용해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문장에서. 그냥 동사와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의 쌍수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표준 문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나중에 혹시 좀 더 고급진 문법을 할 때 그때는 쌍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명사, 대명사, 형용사에는요 성수 격이 존재하죠. 격은 총 5개의 격이 존재합니다.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원어는 아니죠. 영어로 노미나티브, 약자로 NOM, 제네티브, 약자로 GEN, 데이티브, DAT, 그 다음에 어큐사티브, ACC, 그 다음에 혹격, 보카티브, VOC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 이런 것들 좀 더 명사나 또 대명사를 배울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것이 준비 강의 5강인데요. 제가 앞에 4강까지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요 마지막 요거 제가 설명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강의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것 같아서 준비 강의 마지막 강의 요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죠.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희잖아요. 하이레트. 목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좀 긁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힘드신 분들은 카이레트 하셔도 괜찮아요. 카이레트는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여러분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저 혼자고 저를 보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라고 제가 인사를 할 겁니다. 하이레트. 여러분이 저에게 인사할 때는요, 여러분이 저 한 사람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때는 좀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동사 공부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레트 하면은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인사라는 것, 즉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준비 강의 5강을 하이레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